사람의 본성은 선하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 맹자의 휴먼 철학. 맹자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성선설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하지만 이 문장만 들으면 너무 단순해 보인다. 마치 사람은 태어나기만 하면 저절로 착한 존재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맹자가 말한 본성의 선함은 결코 그런 단순한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에 대한 가장 깊고 섬세한 관찰에서 나온 결론이다. 맹자는 인간의 마음속엔 누구에게나 선의 씨앗이 있다고 보았다. 이 씨앗은 아주 작고 미약하며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씨앗을 발견하고 키우면 사람이 가진 잠재력은 끝없이 확장될 수 있다. 맹자는 왜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보았을까? 그는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네 가지 근본 감정, 즉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누구에게나 선천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네 가지는 지금의 언어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측은지심,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당연히 안타까워하는 마음.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알고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 사양지심,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마음. 맹자는 이 네 가지가 인간 본성의 뿌리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뿌리가 선하다는 사실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도 마음의 깊은 곳에서 동일하게 작동한다고 말했다. 1. 맹자가 본 선한 본성은 완성된 선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완성된 선이다라고 말한 적 없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의 본성에는 선이 자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이 자라기 위해선 끊임없는 돌봄이 필요하다. 즉 맹자의 성선설은 완성된 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함의 잠재력을 말하는 것이다. 선한 본성은 스스로 커지는 것이 아니다. 물을 주듯 햇빛을 주듯 마음의 선한 씨앗을 계속 키우려는 의식적 노력이 있어야 그 가능성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오늘날로 치면 이 말은 이런 뜻이다.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양심적으로 살 수 있다. 누구나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누구나 정의를 지킬 수 있다. 하지만 단지 가능성이 있을 뿐.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노력과 훈련, 성찰이 필요하다. 맹자는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한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지만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2. 측은지심 사람은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맹자가 말한 첫 번째 본성은 측은지심,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 감정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감정이다. 맹자는 유명한 비유를 하나 남겼다. 아이 한 명이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그 장면을 본 누구라도 본능적으로 달려가 아이를 구하려 할 것이다. 그때 사람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 저 아이를 구하면 칭찬을 받을까? 이걸 이용해 좋은 평판을 만들까? 구하면 이득을 볼까? 아니다. 이성보다 먼저 움직이는 건 마음의 떨림이다. 그것이 바로 측은지심이다. 맹자는 이 떨림을 사람 안에 있는 선의 최초 신호라고 말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타인의 고통을 보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공감 회로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맹자는 이미 2300년 전에 이 사실을 예리하게 통찰한 것이다. 맹자의 결론은 명확하다.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측은지심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욕심에, 분노에, 이기심에 가려져 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맹자는 선한 본성을 지키기 위해선 계속 마음을 닦아야 한다고 했다. 3.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품격을 가진다. 맹자가 말한 두 번째 본성은 수호지심, 즉 부끄러움을 알고 그릇된 일을 미워하는 마음이다. 맹자는 인간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부끄러움을 아는가라고 했다. 부끄러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부끄러움은 양심의 신호다. 남을 속였을 때 마음 한쪽이 걸리는 감정. 약자를 외면했을 때 남는 찜찜함.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렸을 때 찾아오는 죄책감. 이 모든 감정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선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맹자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은 사람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행동을 조절하게 만들며 스스로를 바로잡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부끄러움은 도덕성과 인격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이다.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며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진다. 맹자는 이 부끄러움이 바로 인간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4. 사양지심 양보는 약함이 아니라 품이다. 맹자가 말한 세 번째 본성은 사양지심, 즉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다. 맹자는 양보는 약함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나오는 품이라고 했다. 사양지심은 자기 욕심을 절제할 줄 아는 능력이다. 길에서 서로 비켜주는 작은 양보, 대화에서 상대에게 먼저 말을 양보하는 태도, 더 먹고 싶어도 남에게 남겨주는 배려, 자리나 기회를 먼저 양보하는 마음. 이런 행동들은 겉보기에는 작은 배려이지만 사람에겐 큰 울림을 준다. 맹자는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넓다고 했다. 그리고 넓은 마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한다. 5.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맹자가 말한 네 번째 본성은 시비지심, 즉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다. 맹자는 사람은 누구나 양심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고 보았다. 이 감정은 교육이나 사회 규칙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다. 거짓에 대한 불편함, 부당함에 대한 분노,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를 보면 생기는 불쾌감,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았을 때의 심리적 거부감. 이런 감정들은 시비지심이 마음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맹자는 이 네 가지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이 마음들이 늘 선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래서 맹자는 선한 본성을 지키는 것이 삶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다. 6. 선한 본성은 환경보다 노력이 더 중요하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보았지만 선함이 유지되는 데는 환경만큼이나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선한 씨앗은 돌보지 않으면 말라 죽는다. 선은 본성 속에 있지만 본성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쉽다. 악한 환경에서 오래 있으면 선의 씨앗은 금방 말라버릴 수도 있다. 반대로 좋은 환경에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선함은 쉽게 사라진다. 결국 맹자가 강조한 것은 이것이다. 선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 7. 맹자의 성선설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다. 맹자의 성선설은 이 세상에 있는 인간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던진다. 너는 이미 좋은 사람이 될 바탕을 가지고 태어났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빠져도 맹자는 인간의 깊은 마음속 선함을 믿었다. 그는 사람을 믿었고 사람의 가능성을 믿었으며 사람이 언제든 다시 선하게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믿음은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함이자 세상에 대한 희망이었다. 마무리 선한 본성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의 씨앗이다. 맹자가 말한 성선설은 사람을 단순히 착하게 태어난 존재로 그리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마음에 선이 있다. 그러나 그 선을 지키고 키우는 일은 삶 전체가 감당해야 할 과제다. 선은 노력으로 자라고 관찰로 유지되고 실천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그 선함은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도 따뜻함과 평화의 울림을 준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바라본 인간 본성의 아름다움이다. 마음을 넓히는 힘. 맹자가 말한 인의 확장. 맹자가 인간 본성의 선함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인, 즉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다. 맹자가 생각한 인은 단순한 친절이나 배려가 아니다. 그는 인을 사람의 마음을 넓히는 힘이라고 정의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좁지 않다.
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쉽게 줄어든다. 스트레스, 경쟁, 비교, 걱정, 불안, 상처. 이런 것들이 마음의 공간을 좁게 만든다. 맹자는 마음이 좁아지는 순간 사람은 선한 본성을 잃고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마음을 넓히는 인의 힘을 필수적인 삶의 기반으로 보았다. 1. 인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맹자는 인을 타고난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가 본인은 스스로 선택해 실천하는 태도였다. 사람은 감정이 따뜻할 때는 쉽게 배려하고 양보하지만 감정이 불편해지면 마음을 금방 닫아버린다. 맹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너의 인은 감정에 흔들리는가 아니면 선택으로 서 있는가? 진짜 인이란 기분이 나쁠 때도 지켜지는 것,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유지되는 것,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선택하는 것이다. 그는 감정적 인과 선택적 인을 구분했다. 감정적 인 기분 좋을 때만 나타나는 배려, 선택적 인 상황과 상관없이 지켜내는 배려. 맹자가 말한 이는 당연히 후자다. 이 선택은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타인과의 관계를 안정시킨다. 이는 나를 넓히는 마음이다. 나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는 힘. 맹자는 인간의 마음이 좁아지는 가장 큰 이유가 나 중심 사고라고 보았다. 나의 이익, 나의 편안함, 나의 체면, 나의 기분. 이런 생각들이 지나치면 사람의 마음은 금방 작아지고 작아진 마음은 쉽게 불안해지고 흔들린다. 그래서 맹자는 인을 나의 마음을 넓혀 다른 사람을 담는 힘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보기에 인의 시작은 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는 것이었다. 나만의 관점에서 벗어나 상대의 상황을 한 번 더 보고 상대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리고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고려하는 것. 이런 작은 마음 확장은 사람을 너그럽게 만들고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맹자는 마음을 넓힌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뜻함과 지혜가 생긴다고 믿었다. 3. 마음의 확장은 상대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 시작된다. 맹자는 사람의 마음이 선하다는 증거로 측은지심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이 마음을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직시하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많은 사람들은 남의 고통과 감정을 자신이 보고 싶은 방식으로 해석해버린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민하지? 그 정도 일로 왜 힘들어하지? 내가 보기엔 별일 아닌데? 이런 반응은 자신의 잣대로 타인의 고통을 재단하는 것이다. 맹자는 이것이 인의 가장 큰 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타인의 고통을 너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 고통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외형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맹자가 말한 이는 남의 고통을 인정하는 겸손이다. 내가 보기엔 사소해 보여도, 내가 겪어본 적 없는 일이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상대가 아프다고 느끼면 그 아픔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넓히는 첫걸음이다. 4. 인은 강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은 인을 착함으로 오해하지만 맹자는 인을 매우 강한 사람의 덕목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배려, 양보, 용서는 감정이 흔들릴 때 지켜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약한 사람은 감정에 지배되고 강한 사람은 감정을 다룬다. 약한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핑계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무시하고 강한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한다. 맹자의 인은 수동적인 착함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따뜻함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인의 사람은 강한 사람이요 약한 사람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자이다. 즉, 인은 강함의 증거다. 5. 인을 지키려면 마음의 경계를 잘 세워야 한다. 맹자는 인을 지키는 데 필요한 단 하나의 조건을 말했다. 바로 마음의 경계다. 마음이 넓다는 건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의 경계를 잘 세운 사람이 상대를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다. 맹자가 말한 경계는 감정적 벽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한 기준이다. 나를 해치는 관계를 과감히 정리할 용기, 욕심과 유혹을 경계하는 절제, 불리한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는 목소리, 자기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지켜내는 태도. 이 기준이 있어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인도 유지된다. 맹자는 인이 없는 사람보다 경계 없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봤다. 왜냐하면 경계 없는 사람은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남도 제대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6. 인은 심신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지점에서 깊어진다. 맹자는 인을 단순히 개인적 마음 수양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이 가장 크게 자란다고 믿었다. 맹자가 자주 했던 말이 있다. 마음이 마음을 만나면 길이 열린다. 이 말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상대의 마음을 열고 그 열린 마음이 다시 나의 마음을 넓히게 하는 따뜻한 순환을 말한다. 맹자가 본인은 혼자 있을 때 완성되는 덕목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상처 입고 또 치유하면서 조금씩 자라나는 덕목이다. 7. 이는 결국 사람을 귀하게 보는 마음이다. 맹자의 철학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람을 귀하게 보라. 이것은 단순한 도덕 문장이 아니다. 맹자는 진심으로 사람 한 명 한 명의 가치가 우주보다 소중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마음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상대의 감정과 고통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 사람을 귀하게 보는 태도는 관계의 온도를 따뜻하게 하고 삶의 방향을 곱게 만들며 선한 본성을 지켜주는 힘이 된다. 맹자는 말했다. 사람을 가볍게 보는 순간 너의 마음도 가벼워진다. 즉, 사람을 귀하게 여길수록 나의 마음도 깊어지는 것이다. 마무리 이는 마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힘이다. 맹자가 말한 이는 착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과정이다. 마음이 클수록 삶은 부드러워지고 사람이 따뜻해지며 관계가 깊어진다. 그리고 마음이 깊어진 사람은 삶의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는 마음의 근육이기 때문이다. 맹자는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을 지식이나 재능이 아니라 바로 이인에서 찾았다. 의는 마음의 떳떳함을 지키는 선택이다. 맹자가 본 정의로운 삶의 기준. 맹자의 사상에서 인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라면 의는 사람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힘이다. 맹자는 인간이 선한 본성을 지닌 존재라면 그 본성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의라고 말했다. 맹자가 본 의는 법을 잘 지키는 문제가 아니다. 도덕적 교훈처럼 착하게 살아라라는 말도 아니었다. 그가 본 의는 삶의 매 순간마다 찾아오는 선택의 분기점에서 마음을 속이지 않는 용기였다. 의는 외부의 규칙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이다. 남이 칭찬해주지 않아도, 남이 보지 않아도, 남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떳떳할 수 있는 선택이 의였다. 1. 정의로운 선택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맹자가 강조한 의의 핵심은 남을 위해 착하게 살라가 아니다. 오히려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바른 선택을 하라였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양심이 있다. 이 양심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반드시 신호를 보낸다. 작은 불편함, 찜찜함,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 이것이 양심의 언어다. 그런데 이 신호를 무시할수록 사람의 마음은 무뎌지고 나중에는 스스로도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다. 맹자는 마음을 속이는 선택을 반복하면 삶 전체가 흔들린다고 보았다. 반대로 불편해도 손해여도 돌아가는 길이어도 떳떳한 선택을 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믿게 된다. 이 자기 신뢰가 바로 의의 출발점이다. 그는 말했다. 의로운 행동은 남이 칭찬하기 전에 나의 마음이 먼저 기뻐한다. 2. 의는 작은 순간에서 결정된다. 큰 의로움은 작은 선택의 누적이다. 맹자는 사람들이 의를 거창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경계했다. 정의란 큰 사건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맹자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말했다. 큰 의로움은 작은 의로움의 반복에서 나온다. 즉, 사람의 떳떳함은 작고 사소한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다.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정직하게 행동하는가? 유혹이 올 때 의롭게 거절할 수 있는가? 쉽게 이득을 볼 수 있어도 양심을 선택하는가? 잘못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사람의 중심을 만들고 그 중심이 평생을 관통한다. 맹자가 본 의는 한 번의 화려한 행동이 아니라 수천 번의 조용한 선택이었다. 3. 욕심은 의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적이다. 맹자는 인간의 마음속 가장 큰 위험 요소를 욕심이라고 보았다. 욕심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흐려서 판단을 흔들어 버린다는 점이 문제였다. 욕심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주 교묘하다. 처음에는 작은 편법으로 시작된다. 그 다음엔 작은 거짓말이 필요해진다. 그러다 보면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된다. 결국 내 마음의 기준을 잃게 된다. 이 과정이 무서운 이유는 욕심이 달콤한 이유를 들이밀기 때문이다. 이번 한 번만. 다들 하는데 뭐. 들키지 않는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속삭임이 사람을 무너지게 한다. 맹자는 이 유혹을 넘어서려면 내 마음의 기준을 단단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의로운 사람은 욕심을 끊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다. 즉, 욕심이 있어도 그 욕심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4. 의로운 사람은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게 굽히지 않는다. 맹자는 약자를 이용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인간의 본성을 훼손하는 가장 큰 죄악으로 보았다. 약자를 보호하는 행동은 선한 마음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의로운 선택이다. 그리고 맹자는 강한 사람에게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침묵하는 것을 권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부당함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이미 의를 잃은 사람이다. 약자를 지키고 불의를 거절하는 것은 남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행동이다. 그는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사람을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5. 의로운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선택한다. 맹자는 말뿐인 정의를 가장 싫어했다. 특히 정의로운 말을 많이 하면서 행동은 정반대인 사람들을 경계했다. 그는 말했다. 정의로운 말은 귀를 움직이고 정의로운 행동은 마음을 움직인다. 정의는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남이 어려움에 처하면 먼저 움직이고 약속을 지키고 자신에게 이득이 있어도 옳지 않으면 내려놓는 이런 행동들이 쌓여 사람의 마음을 굳게 만든다. 맹자가 본 의로운 사람은 조용하고 단단하며 스스로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다. 그는 사건을 바라볼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 행동이 떳떳한가? 이 선택이 내 마음을 흔드는가? 이 길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가? 이 결정 후에 나는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통과한 행동만 의로운 길로 남는다. 6. 의는 타인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드러난다. 맹자는 의를 판단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으로 혼자 있을 때의 행동을 보았다. 사람은 남이 있을 때는 체면과 이미지 때문에 행동을 조절한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가장 솔직한 마음이 드러난다. 맹자는 말했다. 혼자 있을 때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이미 의를 갖춘 것이다. 남이 안 본다고 규칙을 깨는가? 혼자일 때 게으름을 핑계로 약속을 어기는가? 나밖에 모를 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가? 작은 편법을 아무렇지 않게 선택하는가? 이런 순간들이 그 사람의 진짜 윤리 기준이다. 맹자는 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라고 했다. 7. 의로운 사람은 결국 자유로운 사람이다. 맹자는 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어도 내면에서는 가장 큰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은 숨길 것이 없고, 피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후회할 것이 없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가볍고, 평온하며, 삶 자체가 단단하다. 그는 말했다. 의로운 사람은 하늘 아래 어디에 서 있어도 당당하다. 이 당당함이 바로 삶의 가장 큰 보상이다. 마무리 의는 인간의 중심을 지켜주는 내면의 기둥이다. 맹자가 본 의는 도덕적인 규범이 아니라 삶의 실질적인 중심이었다. 의는 사람의 마음을 곧게 만들고 마음을 곧게 만든 사람은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의로운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맹자의 정의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정확한 나침반이 된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판단력이다. 맹자가 본 참된 지혜.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보았고 그 본성이 현실 속에서 지켜지기 위해선 인과 의가 중심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맹자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한다. 바로 지혜이다. 맹자가 본 지혜는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른 똑똑함이 아니다. 그는 똑똑함이 오히려 사람을 망치는 경우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보았다. 맹자가 말한 지혜는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판단력이었다. 즉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을 지켜주는 맑은 생각의 힘이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순간의 감정과 상황에 흔들려 본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맹자는 선함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지혜는 선함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고 보았다. 1. 지혜는 배운 것을 행동에 연결하는 능력이다. 맹자는 단순히 배우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배우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끔찍한 수준의 어리석음으로 봤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배우고 행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은 것과 같다. 맹자의 관점에 따르면 배움의 진짜 목적은 지식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로잡는 데 있다. 배웠다면 선택이 달라져야 하고, 배웠다면 말투가 달라져야 하며, 배웠다면 행동이 달라지고, 배웠다면 실수가 줄어들며, 배웠다면 사람이 더 따뜻해져야 한다. 그 변화가 없다면 그 배움은 삶 속에서 죽어 있는 것이다. 맹자는 지식의 양보다 지식의 실천력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다. 2. 지혜는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맹자는 사람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내가 옳다라는 확신이라고 했다. 특히 그 확신이 강할수록 사람은 더 쉽게 잘못된 선택을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옳다는 확신은 생각을 멈추게 만들기 때문이다. 확신이 강하면 사람은 의견을 듣지 않고 다른 관점을 닫아버리고 내 생각만이 기준이 되어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린다. 맹자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항상 여지를 남겨두는 마음이라고 말한다. 혹시 내가 틀렸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상대가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내 판단이 성급한 것 아닐까? 혹시 내 감정이 판단을 왜곡한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생각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점검하는 사람이다. 3. 지혜는 감정보다 한 박자 느린 판단이다. 맹자는 인간의 감정이 지혜를 흐리게 하는 가장 큰 방해 요소라고 보았다. 그는 제자들에게 다음 4가지 순간을 경계하라고 했다. 화가 난 채로 말하지 말라. 슬플 때 결정하지 말라. 기쁠 때 약속하지 말라. 불안할 때 행동하지 말라. 이 4가지는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감정이 앞서버리면 사람은 반드시 후회한다. 맹자는 지혜를 감정보다 한 박자 느린 판단이라고 정의했다. 한 박자만 멈추어도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진다. 지혜란 멈춤이 주는 여유다. 4.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무게를 안다. 맹자는 말의 가벼움을 가장 두려워했다.
그는 인간의 많은 갈등과 후회가 말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공들여 고른다. 왜냐하면 말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맹자가 본 말의 원칙은 이렇다. 말은 상대의 마음을 지나간다. 말은 관계의 온도를 만든다. 말은 나의 인격을 드러낸다. 말은 순간에 나오지만 오래 남는다. 말은 내가 붙잡지 못할 만큼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생각은 깊고 말은 가벼우면 화가 되고, 생각은 가볍고 말은 무거우면 허세가 된다. 생각이 깊고 말도 무거우면 지혜다. 즉, 생각이 깊은 말이 관계를 지키고 사람을 살리고 삶을 평온하게 만든다. 5. 지혜는 사람을 대하는 감각에서 완성된다. 맹자는 공부만 잘하고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관계의 핵심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고 보았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침묵을 듣고 표정보다 분위기를 읽고 행동보다 의도를 본다. 그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지금 상대는 어떤 감정일까? 지금 이 말은 상대에게 상처가 될까? 지금 내가 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하지 않아야 할 말은 무엇일까? 이 감각은 지식을 공부한다고 생기지 않는다. 사람을 이해하려는 따뜻함에서 나온다. 맹자는 따뜻한 마음 없는 지혜는 차가운 계산일 뿐이라고 했다. 6. 지혜는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맹자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지혜의 중요한 조건으로 보았다. 사람마다 사는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감정의 깊이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차이를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본다. 그래서 그는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빠르게 단정하지 않고, 상대를 이해할 여지를 두고,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간다. 이 여유가 지혜를 깊게 만든다. 7. 지혜는 결국 삶을 후회 없이 만드는 힘이다. 맹자가 본 지혜의 최종 목적은 사람을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사람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다. 그는 말했다. 지혜로운 자는 어제의 실수를 오늘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다. 이 말은 지혜가 단순한 머리가 아니라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마음의 기술이라는 뜻이다. 마무리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판단력이다. 맹자가 본 지혜는 지식보다 깊고 기술보다 넓고 정보보다 따뜻하다. 그는 지혜를 사람을 살리는 힘이라고 보았다. 지혜로운 판단은 한 사람을 구하고 한 관계를 구하고 한 인생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맹자는 지혜를 마음의 핵심으로 삼았다. 그는 말한다. 지혜는 밝은 등불과 같다. 그 등불 아래에서는 내 마음도 세상의 길도 모두 또렷하게 보인다. 마음을 기르는 힘. 맹자가 말한 진짜 수양의 의미. 맹자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는 개념이 있다. 바로 수양, 즉 마음을 기르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양을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 정도로 이해하지만 맹자가 본 수양은 훨씬 더 넓고 깊다. 맹자는 수양을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한 꾸준한 훈련이라고 했다. 그가 본 인간의 마음은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욕심에 끌리고 너무 쉽게 지쳐버린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마음을 지키는 힘이 약하면 어떤 지식도 어떤 선함도 무너진다. 맹자가 본 수양은 성인의 고상한 수행이 아니라 삶을 안정시키는 마음의 근력 운동이었다. 1. 맹자가 말한 수양의 첫 단계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 맹자는 수양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이 나를 흔들고 있는지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왜 혼란스러운지조차 모른 채 그 감정의 흐름에 휩쓸려 버린다.
맹자는 이 무지를 가장 위험하게 봤다.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요소는 크게 5가지다. 분노 순간의 화는 판단을 무너뜨린다.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은 현재의 마음을 잡아먹는다. 욕심 마음이 좁아지고 눈이 흐려진다. 비교심 스스로를 잃게 만든다. 상처의 기억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게 만든다. 맹자는 이 5가지 감정을 마음을 흐리는 먼지라고 불렀다. 먼지가 쌓이면 거울이 빛을 잃듯 사람의 마음도 본래의 밝음을 잃는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먼지를 털지 않으면 거울은 빛나지 않는다. 마음을 털지 않으면 사람은 스스로를 잃는다. 이 수양은 멈춤에서 시작된다. 마음을 쉬게 하는 기술. 맹자는 수양의 핵심을 멈추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다. 멈춤은 도망도 아니다. 멈춤은 마음을 회복시키는 기술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말을 멈추고, 마음이 흐릴 때는 행동을 멈추고, 마음이 흔들릴 때는 판단을 멈추고, 마음이 지칠 때는 모든 것을 멈추라. 맹자가 본 멈춤은 그저 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준비 과정이다. 멈추지 않는 사람은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다시 일어날 힘도 생기지 않는다. 멈춤은 마음을 다시 세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양이다. 3. 수양의 핵심 마음이 가야 할 방향을 스스로 정하는 힘. 맹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마음이 향해야 할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방향이 없으면 사람은 작은 말에도 흔들려 조급해지고 화를 내고 불안해하고 사람을 오해하며 잘못된 선택을 반복한다. 맹자가 말한 방향은 복잡한 철학이 아니다. 그는 다음 4가지를 강조했다. 정직할 것, 성실할 것, 따뜻할 것, 양심을 잃지 않을 것. 이 4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삶의 대부분 상황에서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된다. 맹자는 말했다. 마음이 향할 곳을 알면 삶의 길에서 헤매지 않는다. 4. 수양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작업이다.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인 행동이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맹자의 수양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선한 삶을 사는 것이 결국 나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맹자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착함을 경계했다. 그는 그걸 위선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가 본 진짜 수양은 남이 보지 않아도, 남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남이 칭찬하지 않아도 스스로 선택하는 바른 행동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속이지 않으면 남의 인정이 필요 없다. 만약 선한 행동을 하면서 이걸 누가 알아줄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 순간 이미 수양에서 벗어난 것이다. 맹자의 수양은 오로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일이다. 5. 수양은 꾸준함이라는 가장 어려운 덕목을 요구한다. 맹자는 수양을 하루 이틀에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반복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가 본 수양의 진짜 어려움은 노력이 아니라 지속성이다. 하루는 선하게 살기 쉽다. 일주일도 가능하다. 하지만 한 달, 1년, 그리고 평생을 바른 마음으로 살기란 정말 힘들다. 맹자는 이 꾸준함을 심지, 즉 마음의 의지라고 불렀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마음의 힘은 작은 실천을 놓지 않는 데서 나온다. 꾸준히 쌓인 마음의 힘은 어떤 유혹도 어떤 불의도 흔들 수 없다. 6. 마음이 자라는 순간은 남이 아닌 나를 이겼을 때다. 맹자는 경쟁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기는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그가 더 중요하게 본 것은 어제의 나와 싸워 이기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큰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기는 것이다. 내 감정을 이기고, 내 욕심을 이기고, 내 유혹을 이기고, 내 성급함을 이기고, 내 상처를 이기는 것. 이것이 마음이 자라는 순간이다.
맹자에게 수양은 타인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기는 과정이었다. 7. 성장한 마음은 삶을 흔들림 없이 만든다. 맹자가 말한 수양의 목적은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것이다. 수양이 깊어진 사람은 삶의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다. 분노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상처가 와도 부서지지 않고, 유혹이 와도 끌려가지 않고, 혼란이 와도 길을 잃지 않는다. 맹자는 이것을 대장부의 마음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대장부는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말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마무리 수양은 마음의 근력을 기르는 과정이다. 맹자가 본 수양은 고상한 철학이 아니라 삶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마음의 근력 운동이다. 근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꾸준한 반복과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그는 말한다. 마음을 기르는 사람은 삶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을 지킨다. 맹자의 수양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을 단단하게 세우는데 가장 실용적인 지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맹자가 말한 대장부의 기준. 맹자 사상을 대표하는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는 바로 대장부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단어를 힘이 세고 권력을 가진 남자 정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맹자가 말한 대장부는 그런 외형적인 조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맹자가 본 대장부는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즉 어떤 상황에서도 본성을 지키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대장부는 강한 자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도 원칙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맹자는 이 대장부의 기준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의로움이 기준이 되는 사람, 마음이 욕심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상황이 위태로워도 떳떳함을 잃지 않는 사람. 이 신에서는 맹자가 말한 대장부의 의미를 현대적 관점에서 깊게 풀어본다. 1. 대장부는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맹자는 말했다. 대장부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마음을 잃으면 그 어떤 외형도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람은 마음을 잃는 순간 결정을 잘못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마음을 잃는 이유는 다양하다. 분노, 조급함, 욕심, 두려움, 상처, 열등감, 비교심. 이 모든 감정은 사람의 중심을 흔드는 힘이다. 대장부는 이 감정들이 찾아올 때 그 감정에 밀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사람이다. 감정이 중심을 흔들 때 한 걸음 물러나 마음을 바라보고 흔들림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맹자는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대장부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다. 2. 대장부는 의를 목숨처럼 지킨다. 맹자는 대장부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의를 꼽았다. 의로운 사람은 이득보다 양심을 선택하고 편안함보다 떳떳함을 선택하며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한다. 맹자는 의를 잃은 사람을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절대 대장부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가 본 의는 단순한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방향성이다. 그는 말했다. 대장부는 옳지 않은 이익을 부끄러워한다. 아무도 모르는 편법을 쓰지 않고 욕심이 흔들어도 양심을 지키고 부당함을 보고도 침묵하지 않으며 불의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는다. 이런 선택은 때로는 손해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맹자가 본 대장부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바른 선택을 놓지 않는 사람이다. 3. 대장부는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누구도 얕보지 않는다. 맹자는 권력 앞에서 약해지는 사람을
대장부라고 보지 않았다. 그는 강자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장부가 강자에게 굽히지 않는다고 해서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것은 아니다. 맹자가 본 대장부는 당당함과 겸손함이 함께 있는 사람이다. 권력자 앞에서도 침착하게 말할 줄 알고 약자 앞에서는 공손하고 따뜻하며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고 강자의 오만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맹자는 말했다. 굽힘은 약함에서 나오고 겸손은 강함에서 나온다. 대장부는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두려움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다. 그는 강자에게 굽히지 않으며 동시에 약자를 얕보지 않는다. 이 둘을 동시에 지키는 사람이 맹자가 본 진짜 강한 사람이다. 4. 대장부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다. 맹자는 입으로만 정의를 말하는 사람을 경계했다. 그는 말했다. 대장부는 말이 많지 않다. 행동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대장부의 말은 허세가 아니며 거칠애가 아니다. 대장부의 말은 필요할 때만 나오고 그 말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진다. 맹자는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말은 적지만 무거운 사람이 더 믿음직스럽고 말은 많지만 가벼운 사람은 결정의 순간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장부는 조용하고 단단한 사람이다. 말이 적어도 그 사람의 태도와 선택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준다. 5. 대장부는 자신에게도 엄격하고 타인에게도 따뜻하다. 맹자는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면서도 남에게는 너그러운 사람을 대장부라고 칭했다. 이 말은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말했다. 자신을 단속하고 남을 용서하라. 이 태도가 지켜지면 사람의 마음은 오만해지지 않고 관계는 부드러워진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혹독한 사람은 맹자에게서 가장 비판받는 유형이었다. 대장부는 반대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항상 점검하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며 실수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며 타인의 결함에는 관대하다. 맹자가 본 대장부가 지닌 가장 큰 품격은 따뜻한 엄격함이다. 6. 대장부는 남의 평가보다 양심의 평가를 중시한다. 맹자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는 사람은 절대 대장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남의 칭찬으로 기뻐하고 남의 비난으로 흔들리는 자는 자기 마음의 주인이 아니다. 대장부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눈치를 보지 않는다. 칭찬에 도취되지 않는다. 비난에 무너지지 않는다. 대장부의 기준은 오직 하나다. 내 양심이 이 선택에 떳떳한가? 이 질문이 대장부를 대장부답게 만드는 기준이다. 7. 대장부는 삶의 풍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맹자는 인생이 언제나 평탄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삶은 수많은 어려움, 상처, 유혹, 슬픔, 실패로 가득하다고 보았다. 그런 삶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대장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큰 폭풍이 와도 뿌리 깊은 나무는 뽑히지 않는다. 대장부는 삶의 폭풍이 닥쳤을 때 허둥대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양심을 굽히지 않고 조급해지지 않는다. 삶이 흔들릴수록 그 사람의 중심은 더 또렷해지고 그 중심은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힘이 된다. 맹자가 본 대장부는 혼란 속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등불 같은 존재였다. 마무리 대장부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맹자가 말한 대장부는 영웅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거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다. 그는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사람을 대장부라고 불렀다. 감정에 끌리지 않고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양심이 흔들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 그가 바로 맹자가 말한 진짜 대장부다. 맹자의 철학에서 대장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올바른 마음은 올바른 사회를 만든다. 맹자가 말한 사람 중심의 정치와 공동체. 맹자는 단순히 개인의 수양과 도덕을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동시에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다. 인간의 마음이 선하다는 믿음 위에서 그 선함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깊이 고민했다. 맹자가 말한 정치란 권력 싸움이나 제도 운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기술이었다. 그는 말했다. 백성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절대 흥하지 않는다. 맹자는 사회와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을 악함이 아니라 불안함으로 보았다.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면 선한 본성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공동체는 바르게 굴러가지 않는다. 이 시는 맹자가 본 공동체의 철학, 그 중에서도 사람 중심의 관점을 현대적으로 풀어본 내용이다. 1. 공동체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편해야 나라가 편하다. 맹자는 백성을 단순한 통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백성을 공동체의 중심으로 보았다. 국가의 힘은 군대도 법도 제도도 아니었다. 그는 말했다. 백성의 마음이 나라의 근본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분노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희망을 잃는다면 그 어떤 제도도 공동체를 살릴 수 없다. 반대로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하면 제도가 조금 미흡해도 공동체는 안정된다. 맹자가 말한 사람 중심의 사회는 오늘날 복지교육 안전망 같은 개념보다 훨씬 깊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이 편안하도록 돕는 것이 공동체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보았다. 2. 지도자는 강함보다 배려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맹자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지식도 권력도 무능도 아닌 배려의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말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은 지도자는 백성의 적이 되어버린다. 맹자가 본 지도자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이해하고 살피는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을 먼저 챙기고 약한 사람에게 더 귀 기울이고 부당함이 생기면 즉시 바로잡고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먼저 고민하는 사람. 배려는 약함이 아니라 지도자의 가장 강력한 힘이다. 맹자는 배려 없는 권력은 폭력으로 변한다고 경고했다. 3. 지도자의 진짜 자격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다른 이들에게 너그러운가. 맹자가 말한 지도자의 조건은 간단했다. 자신에게는 냉정해야 한다. 타인에게는 따뜻해야 한다. 그는 이것을 지도자의 덕이라고 불렀다. 맹자가 본 나쁜 지도자의 전형은 이렇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백성에게는 엄격하며 실수는 숨기고 책임은 남에게 돌리고 칭찬만 좋아하고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맹자는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나라가 반드시 혼란해진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을 다스릴 수 없다. 좋은 지도자는 자신에게는 냉정하고 백성에게는 따뜻한 사람이다. 4.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악 기본적인 생계 불안. 맹자는 인간이 선한 본성을 갖고 있어도 환경이 나쁘면 그 선함이 무너지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큰 문제를 기본적인 생계의 불안으로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온기가 없다면 마음은 굶주린다. 굶주린 마음은 선을 잃는다. 맹자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의 마음조차 지킬 여유가 없다고 보았다. 너무 가난하면 도덕을 지킬 힘도 없어지고 너무 불안하면 양심보다 생존이 우선이 되고 너무 지치면 배려보다 자기 보호가 우선이 되고 너무 궁핍하면 생각보다 감정이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자는 사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백성의 최소한의 안정과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5. 공정함은 사치가 아니라 공동체의 최소 조건이다. 맹자는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분노하는 상황을 불공정함이라고 보았다. 게다가 불공정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공동체를 깊이 썩게 만든다. 맹자는 말했다. 불공정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할 때, 약자가 이유 없이 피해볼 때, 부당한 특권이 반복될 때, 힘 있는 사람이 책임을 피할 때, 절차가 불투명할 때, 이런 상황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 맹자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공정함이 지켜져야 사람의 선한 본성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는 공정함이 없으면 사람이 자기를 잃고 공동체도 무너진다고 보았다. 6. 공동체를 살리는 힘 서로를 사람답게 대하는 것. 맹자는 공동체의 근본을 제도나 법이 아니라 관계에서 찾았다. 그는 말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라. 그것이 공동체의 시작이자 끝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한다는 것은 상대의 사정을 듣고 감정을 인정하고 고통을 가볍게 보지 않고 존중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 간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꾼다. 맹자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공동체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7. 공동체의 목적은 함께 오래가는 것이다. 맹자는 공동체의 강함을 빠른 성장이나 강한 권력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함께 오래가는 것이 강함이다.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의 마음을 살려주는 이런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맹자는 함께 오래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마음이 편안하면 사람은 서로에게 부드러워지고 서로 도우려 하고 함께 나아가려 한다. 이것이 맹자가 본 공동체의 완성이다. 마무리 올바른 마음은 올바른 사회의 씨앗이다. 맹자는 공동체의 시작을 사람의 마음에서 찾았다. 그는 말한다.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밝아진다. 인으로 따뜻해지고 의로 고다지고 지로 맑아진 마음들은 서로를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된다. 맹자가 본 이상은 그저 이상적인 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아주 현실적인 해답이다. 마음의 평온이 삶의 완성이다. 맹자가 말한 진정으로 강한 삶. 맹자 철학의 마지막 지점은 언제나 평온한 마음이다. 공자 역시 평온을 중시했지만 맹자가 말한 평온은 조금 더 인간적이고 삶의 고난 속에서 길어낸 깊은 통찰이었다. 맹자가 본 평온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상태이며 편안한 감정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관계가 어긋날 때,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때, 미래가 불투명할 때,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누가 봐도 불공정한 상황에 놓일 때, 이때 사람의 마음은 금방 불안해지고 평온을 잃는다. 그리고 그 불안은 선한 마음, 올바른 태도, 지혜로운 판단을 모두 흐트러뜨린다. 맹자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평온을 지키는 힘이라고 했다. 그가 본 평온은 마음의 마지막 방어선이자 삶의 완성이다. 1. 평온한 마음은 욕심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맹자는 인간의 욕심이 평온을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적이라고 보았다. 욕심은 단순히 물질적인 욕망만을 뜻하지 않는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 남보다 앞서고 싶은 욕심, 쉬운 길만 찾는 욕심, 더 큰 성과를 원한 욕심, 비교를 통해 우월해지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마음속에 항상 불안과 조급함을 일으킨다.
맹자는 욕심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욕심이 너를 끌어당기게 하지 말라. 욕심이 주인이 되면 마음은 금방 흔들린다. 욕심이 목표를 지배하면 평온을 잃는다. 평온은 욕심의 부재가 아니라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힘이다. 이 평온은 비교하지 않는 태도에서 자란다. 맹자는 비교심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병들게 한다고 보았다. 비교는 끝이 없다. 나보다 앞선 사람을 보면 불안하고, 나보다 뒤처진 사람을 보면 오만해지고, 비슷한 사람을 보면 경쟁하고, 이 끝없는 비교의 습관은 사람의 마음을 좁게 만들고 행복의 기준을 외부에 맡겨버린다. 맹자는 말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끝이 없으나 나와 비교하는 마음은 평온을 낳는다.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 지금의 나와 한 달 전의 나, 지혜가 조금 더 자랐나, 실수를 조금 덜 했나. 이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인생을 지키는 사람이다. 평온은 남을 이기는 데서 오지 않는다. 어제의 나를 이겼을 때 생긴다. 3. 평온은 멈춤의 기술을 통해 회복된다. 맹자는 평온을 되찾고 유지하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그것은 바로 멈춤이다. 말이 격해지면 말을 멈추고, 감정이 요동치면 행동을 멈추고, 불안이 커지면 판단을 멈추고, 마음이 지치면 모든 일을 멈추라. 맹자가 본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의 기술이다. 흔들리는 마음으로 결정하면 반드시 후회가 따라온다. 한 박자 멈추는 것만으로 사람은 더 정확하게 보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맹자는 멈추는 능력을 마음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술로 봤다. 4. 평온한 마음은 자기 책임을 아는 데서 온다. 평온을 잃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삶의 문제를 외부 탓으로 돌리는 태도다. 물론 사람은 때로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겪고 부당함 속에 놓일 때가 있다. 하지만 맹자는 말했다. 남을 탓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끝없이 흔들린다. 남을 탓하면 내 감정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반대로 자기 책임을 아는 사람은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다. 상황이 힘들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본다. 상처를 받았어도 상처가 내 삶 전체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억울함을 겪어도 그 안에서 배울 만한 한 점을 찾는다. 이 태도는 불가능을 감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 손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기술이다. 맹자가 본 평온한 사람은 운명 앞에서도 자기의 선택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5. 평온의 핵심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힘. 맹자는 사람들이 평온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 마음이 머물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후회, 과거의 실수, 미래의 불안, 미래의 걱정, 닥치지도 않은 문제. 이런 생각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평온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평온은 마음을 현재에 데려오는 힘이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지금 내 감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집중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평온이 자리를 잡는다. 6. 평온은 마음을 비우는 용기이다. 맹자는 마음을 비우는 것을 방종이나 무감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마음 비움의 본질을 집착을 내려놓는 힘이라고 봤다. 사람은 집착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흔들린다. 인정받고 싶은 집착, 잃기 싫은 집착, 통제하려는 집착, 상대를 바꾸려는 집착, 과거에 묶인 집착. 이 집착들은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평온을 흔들어 버린다. 맹자는 말했다. 지나친 집착은 마음을 가둔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무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의 무게를 내려놓는 일이다. 비워야
평온이 들어온다. 7. 평온한 삶의 마지막 조건 자신을 믿는 마음. 맹자가 본 평온의 마지막 비밀은 자기 신뢰였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남의 말에 흔들리고 상황의 변화에 흔들리고 작은 실패에도 무너진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믿는 사람은 삶의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고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다. 맹자는 말했다. 자기를 믿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 신뢰는 거만함이 아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인정하고 내가 이겨낸 시련을 기억하며 내가 선택해온 올바른 방향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은 평온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마지막 기둥이다. 마무리. 맹자가 말한 삶의 완성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맹자의 철학을 가장 깊이 관통하는 문장은 이것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삶을 지키는 것이다. 평온한 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내부에서 완성되는 단단함이다. 따뜻한 마음, 떳떳한 선택, 맑은 판단, 흔들리지 않는 중심. 이 네 가지가 갖춰진 사람은 삶 속에서 어떤 풍파를 만나도 스스로의 길을 잃지 않는다. 맹자가 말한 이상적인 인간상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흔들릴 수 있어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사람이다. 이것이 맹자가 남긴 인간에 대한 가장 따뜻한 해석이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깊은 조언이다.